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더니 중부지방의 진짜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집중되는 오늘 밤과 내일 해당 지역에선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피해 등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많은 비가 지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를 기다리는 지역들에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강원 영동 지역에도 사흘 동안 무려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의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강릉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에 들어가면서 100곳이 넘는 공공화장실이 폐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수영장들로 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이나 영업장에 평소보다 물을 10% 절약해달라, 이런 당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왕 내리는 비, 좀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내려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를 기다리고 또 한쪽에선 많은 비를 걱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4법 중 2개의 법안에 대한 소식 살펴보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 현대적인 시각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폭염이 극심한 이 낮 시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기존 9,600개에서 14,00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떠오릅니다. 요즘 디지털 금융 거래가 활발하면서 많은 지점들이 폐쇄되기도 했죠. 무더위도 피하고 예금 출금도 하는 이곳, 과연 어딜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또 팥빙수 쿠폰 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업4법 중 농업법 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그간 피해 복구 지원 단가 문제와 함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농수산 이슈에서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률안 통과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예, 기상이변 수준의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이제 농업인들이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법률이 앞서 말씀하신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또 농업재해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11건의 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8건의 재해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재해대책법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재해대책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원래 실거래 가격의 한 60% 정도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준의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정 재보호법은 또 어떻게 개정이 된 건가요? 예,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박이나 동해, 냉해, 태풍 같은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이게 2001년에 이 보험제도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기상이변이 거의 빈발하다고 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입 면적, 이게 전체 품목이 다 가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면적 대상으로 따졌을 때 54% 정도의 가입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네, 일정 기준에 대한 정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담겠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농식품부가 시행령 조안을 농해수위에 보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게 농해수위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법을 다시 고쳐서 법조항을 넣겠다 이런 건데 농식품부도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은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두고 농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4일이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의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할 때다. 이제까지 FTA나 통상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농축산업계에게는 이게 그간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주면서 공산품 수출을 늘려왔다. 한미 통상협상도 이제는 주고받을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인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농산물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내줄 건 내주고 공산품 수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명서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병행인 중앙연합회가 16일 오늘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여 본부장의 발언을 강하게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전국 한우협회도 30개월 이상 미성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또 재차 내놨습니다. 네,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한우협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강력한 반대 입장인데요. 이 협회는 이미 이전에 FTA 대책으로 나왔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조 원 조성에서부터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조치 그리고 또 FTA 피해 보증 직불제 일몰 등과 같이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매번 희생양만 되어 왔을 뿐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좀 싸잡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절반가량을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내년이 지나면 관세마저 없어진다는 점 등을 들면서 농축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큰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호관세의 원리에 따른다면 오히려 미산 쇠고기의 25%의 관세율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하루를 여는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재밌고 또 유쾌하게 때로는 깊고 진지하게 책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가 돼서 비가 와가지고 선선하더라고요 어제는. 네, 다행이었는데 저번 주에는 진짜 죽을 만큼 더웠잖아요. 제가 그 날씨를 세계 날씨를 봤는데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점심 미팅을 한번 갔는데,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미팅 장소 차는데 한 2분 정도 밖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더위를 먹은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더위를 먹어가지고 미팅하는 데는 해롱해롱하고 와 정말 힘들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이번 주가 돼서 약간 좀 선선해진 느낌이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우양산을 들고 다니는데 지난주는 양산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 이번 주는 또 우산 역할을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제목만큼 익숙한 이 여름에 떠올릴 만한 그 책을 고르신 것 같아요. 책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선정할 때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선정할 때 그래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딱 생각나는 제목 자체도 아예 미드썸머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한여름. 이 계절에 너무 어울리는 작품인데요. 지난 한 500여 년 동안 한여름이 되면 이 작품이 세계 여기저기서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한국에서도 열렸겠죠? 그럼요. 한여름밤의 꿈은 오페라, 뮤지컬, 그냥 연극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슨 숲에서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휴양림 그 연극 무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숲에서 그 공연을 관람하면요. 근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벌레가 있어요. 그렇죠. 모기가 야 이게 웬 부패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긴 있어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이 출근 시간에 셰익스피어를 만난다는 게 조금 의외의 신선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간에 어울릴까요? 근데 영국인들한테요. 그렇게 물어보면 차를 보통 언제 마시죠? 라고 물어보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커피를 보통 언제 마시세요? 저도 커피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눈 뜨자마자 거의 잠들기 직전까지 종류별로 마시는 것 같아요. 영국인과 비슷하시군요. 네, 그래서 영국 가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차를 언제 마세요? 그러면 always라고 대답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게 한 7, 8번 마셔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애프터눈 티라고 있잖아요. 그게 3시에서 4시 사이에 마시는 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 있고 그런데 always란 말이 여기에도 붙어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언제 보면 가장 좋습니까? 나이대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계절대도 그렇고 항상 always입니다. 언제 봐도 좋다. 우리한테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 봐도 좋다. alway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출근길에 지금 우리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 함께 셰익스피어 작품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출근하고 딱 직장 갔는데 나 오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고 왔어 막 이러면 맞아요. 좋네요. 셰익스피어는 이름을 많이 접했어도 사실 작품을 직접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해요. 셰익스피어가 영어권 문학에서는 최고의 문학가 또 극작가인데 이렇게 최고의 칭호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좀 재밌는 게요. 셰익스피어는 당대는 최고의 대중문학가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보는 연극에서 그 극단의 공연을 위한 극본을 쓴 게 지금의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클래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고급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대중음악이었거든요. 당시의 팝이었죠. 그렇죠.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당대 아이돌 취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대중음악이 지금은 굉장히 클래식이 돼 있다 이런 건데 셰익스피어는 당시에는 최고의 대중음악은 아니죠. 대중문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그간에 담은 게 뭐냐면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든 왕이든 그냥 평민이든 간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그걸 다루지 않으면 대중적으로 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극이다 보니까 그 본성이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웃고 떠들고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있지만 그 즐거운 것도 있지만 좀 비극, 햄릿의 고뇌라든가 오셀로의 탐욕, 맥베스의 질투, 그 리어 왕의 오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이다 보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질투심이 있잖아요. 공감이 되겠네요. 네, 탐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내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와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셰익스피어가 또 위대한 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어의 마술사라는 말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붙이잖아요. 네. 아나운서님도 어디 가서 언어의 마술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언어의 마술사는 셰익스피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실제로 만들어서 썼는데 정말요? 네, 1700개 정도가 지금도 쓰이고 있는 어떤 단어예요. 게 있죠? 일단 론리, 그 외로운. 론리가 네. 셰익스피어가 만든 거고요. 제네러스, 관대한. 나는 관대하다 할 때 그거. 네. 그다음에 허리업 할 때 허리 있잖아요. 허리도요. 네. 그리고 글루미 선데이 할 때 글루미, 우울한. 이런 거.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 오늘 다루는 작품에서도 처음 쓰인 단어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는 단어가 스웨그라는 단어입니다. 오, 스웩. 네, 스웩. 맞아요.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네, 스웩. 네, 스웨거라고 썼는데 원래는 활개치다 정도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팔을 막 높이 치켜 들면서 으스대는 막 그런 모양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 썼는데 지금은 그게 스웩 그러면 뭐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멋 이런 걸 지칭하는 약간 그런 단어처럼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셰익스피어가 그런 본성을 다루기도 하고 영어 단어의 어떤 원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하면서 거의 언어의 창시자네요. 그렇죠. 어떤 단어의 창시자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영어 단어 1000단어만 알아도 웬만한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170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요. 만들었으니까.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논란이 있다고요? 네, 아직도 그 논란이 있는데 예전에는 셰익스피어가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이런 그 썰이 가장 좀 유력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에드워드 드 베어다라는 이 사람은 17대 옥스퍼드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란 말도 있었고 또는 동시대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누구다라는 음모론이 존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셰익스피어가 글을 너무 잘 써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계급주의나 엘리트주의입니다. 그 귀족적 시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 시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거든요. 네. 평민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이라는 게 귀족적 시선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똑똑한 거야. 상식도 많고 뭔가 공부도 많이 했고 배경 지식도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네. 그래서 네. 평민이 쓰지 않았을 거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가 대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네, 당대에서도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하고 셰익스피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쓸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건 대중을 위한 건데 이렇게 높으신 귀족분들이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없어 보이는 일이니까 일부러 가명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런 음모론이 자꾸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학계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은 역사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모론적 관점. 근데 음모론은 아직도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다니까요. 정말 네, 있더라고요. 있군요. 네, 굉장히 이런 과학적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모론이라는 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진짜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명성이 있어서 그렇게 음모론이 나오는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한여름밤의 꿈. 이게 원제가 미드나잇 서머 네. 나이츠 드림인데요. 네. 미드나잇 서머 나이츠 드림. 이 미드서머가 사실은 7월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품 속 계절이 정확히 언제냐 이게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누구냐의 음모론보다 조금 더 논란인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미드서머라는 게
미드서머. 미드서머. 이게 한여름이지만 그쵸? 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요. 네. 하지가 북반구에서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하지가 6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놀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런던 기준으로 보면 오전 4시 40분에 해가 뜨고요. 저녁 9시 20분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북반구로 올라가 보면 막 그 북유럽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10시까지 해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언제 자야 되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잘 때가 아닌데 이럴 예. 것 같아요. 밖이 이렇게 환한데 뭐 네.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놀기 너무 좋은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선 하지는 약간 축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 예로부터 그래서 이날에 뭐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좀 많이 일어난다. 그런 믿음이 살짝 있었는데요. 축제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신비롭고 어떤 환상적인 작품을 이 분위기에 맞춰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네. The Light of May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한여름밤의 꿈이란 작품에서 The Light of May라는 말을 하는데 5월의 의식이거든요. 아 그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지금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월의 의식은 5월의 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1일에 메이데이가 이 5월의 의식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 메이데이 전야가 4월 30일이거든요. 그럼 한여름밤의 꿈인데 4월 30일 날 일어난 봄밤의 꿈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내용과 그 제목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세뮤얼 존슨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논란이지 셰익스피어가 누구냐가 논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he Right of Way라는 그런 네, 여기서 글이 이제 있는데 그게 5월의 축제니까 네, 지금이- 그 전야제는 4월 30일이다. 맞아요. 지금이 이제 언제냐라고 했을 때 5월의 의식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4월 30일인데 이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거군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960님이 흥미로운 아침 방송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5230님이 이번 여름엔 한여름밤의 꿈 책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김보아님께서도 셰익스피어가 만든 말들이 있었다니 재밌는 사실을 알고 갑니다. 몰랐던 이야기 듣는 게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교수님 네. 방송 재밌어서 그런지 많은 네. 분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네요. 아, 저희 감사합니다. 지향점이 스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늘 그렇듯이 이렇게 작품 줄거리는 항상 늦게 알게 되잖아요, 네. 저희가. 네. 아무리 명작이라도 못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품 줄거리 한번 알아볼까요? 책을 빙자한 수다니까 이 원래는 그 좀 수다거리가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게 한여름밤의 꿈은요. 보통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줄거리는 그래도 대충 알거든요. 실제로 읽질 않는데 줄거리는 대충 안단 말이죠. 근데 네. 한여름밤의 꿈은요. 정말 유명해서 이름도 들어봤는데 작품 줄거리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가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이거를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커플이 얽히거든요. 거의 뭐 나는 솔로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커플들이 얽혀서요. 오. 이 희곡 연극이죠. 이 사랑에 빠진 두 연인 허미아와 라이센더의 사랑을 그 말리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네. 허미아의 아버지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부모들이 개입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군요. 그렇죠. 왕한테 이거를 말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허미아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인물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헷갈리니까 제가 이거를 기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A와 가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 A를 나라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남자. 네. 근데 이 두 연인은 A와 가는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밤에 숲에서 만나서 아테네를 빠져나가자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그 A가 여자였잖아요. 근데 네. A의 친구 B가 있거든요. B가 이 계획을 듣게 돼요. 네. 이 B가 헬레나라는 여성인데 중요한 건 이 B는 나를 사랑해요. 이게 더 헷갈리나? 네. 그러니까 A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와 나 둘 다 A를 사랑하는데
B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A를 사랑하니까 이게 엇갈리잖아요. 네. 그 나가 기호납니다. 가나할 때. 네. 그래서 이게 도피를 한다. A와 가가 도피를 한다라는 이걸 들은 나가 그날 밤 내가 가가지고 도피를 막아야겠다. 해서 그 숲으로 오게 되고요. 정말 제일 평화로운 거는 네. 나도 B를 사랑하는 건데 맞죠? 그런데 이게 엇갈리는 거죠. 항상 이제 그 청춘의 짝대기는 엇갈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B도 그 나가 간다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그 숲에 오게 되니까 그날 밤에 이 숲에서 이 네 명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오, 와 지금 복잡한데 네. 이게 사각관계잖아요. 사각관계죠, 맞죠? 근데 네. 지금 숲에서 사자 네. 대면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런 무슨 미팅 프로그램에서 서로 어긋나는 짝대기 같은 그런 건데요. 네. 이 한여름밤의 꿈도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 사각관계니까 이렇게 어긋나는구나 생각하면 괜찮은데 제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또 커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숲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숲에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이 숲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요정의 세상입니다. 그 요정의 왕 오베른이 있었는데 이 오베른이 자신의 말을 거역한 요정 여왕 티타니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별도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의 묘약을 쓰는데 시종인 퍽한테 가가지고 그 티타니아의 눈에 자고 있을 때 눈꺼풀에 그 사랑의 묘약을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잠든 사람이 눈꺼풀에 이 약을 바른 다음에 잠이 깨는 순간에 처음 본 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약이죠.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그쵸. 처음 입을 네. 맞춘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퍽이 좀 장난꾸러기 요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티타니아의 눈에 발랐는데 하필이면 당나귀 머리를 쓴 아테네 직공한테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나귀 머리를 그 무슨 연극을 하려고 거죠? 왕의 결혼식에서 연극을 하려고 그 연극으로 당나귀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게 설정입니다. 이제부터 사건은 시작이에요. 여기까지가 설정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어긋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숲속의 왕 오베른이요. 네. 한여름밤의 숲에서 그 네 명의 남녀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어긋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만 B를 사랑하면 이게 다 굉장히 깔끔하게 평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왕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만 B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했군요. 네. 그래서 퍽한테 너 가가지고 나의 눈에 그걸 발라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 복장을 한 청년의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퍽이 그 명령을 잘못 수행해서 가의 눈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눈에 발라야 되는데. 그 라이센더라는 가의 눈에 바르게 되는데 이 가는 그래서 눈 뜨자마자 B 그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자기를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B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나의 그거를 또 나의 눈에도 또 발라요. 왜냐하면 너 잘못했어. 너 저 사람한테 바르면 어떡해?라고 퍽한테 얘기하니까 퍽이 또 가가지고 나의 눈에 또 바르거든요. 네. 이 나 역시 B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미팅 프로그램에서 영표였던 여성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갑자기 A는 두 표를 받다가 영표가 되는 됐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A도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와 크게 싸우게 됩니다. 뭐 이런 상태. 근데 이제 요런 상태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가 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오베른이요. 그 요정 여왕 티타니아한테 원하는 것을 얻고 이 마법을 풀어주고요. 퍽한테 그 짙은 안개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내 연인을 엇갈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A의 마법만 풀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와 가가 연결되고요. 원래 사랑했던 연인. 네. 근데 B의 마법은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B와 나는 같이 연결돼서 그 말씀하신 되게 평화로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마침 그때가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왕 히폴리타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그때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한여름밤에 일어난 이게 뭐지?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이 소동이 결국엔
전부 다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운 결말이 갑자기 됐네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이 작품에 커플이 4쌍이 나오는 거죠? 네, A와 B와 나, 요정왕 오벨은 그 요정 여왕, 아테네 왕, 아마존의 여왕 이렇게 4쌍이 나와서요. 네. 요정 세계, 귀족들 세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테네 직공 세계까지 막 얽히면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섹스피어도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지 사회자까지 등장시켜요. 설명을 해줘야 되겠군요. 네, 그게 요정퍽이에요. 아, 그래서 관객들한테 여러분 이걸 잘 보셨습니까 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게 4쌍의 커플과 요정 퍽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한여름밤 꿈이 펼쳐지는데 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그 우리 미드의 전설 프렌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에서 네. 사랑이 싹 트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어긋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얘를 좋아할 때 타이밍상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서로 또 어긋나서 좋아하고. 네. 네, 그러니까 가까이 서로 있어서 그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고백 타이밍 놓쳐가지고 되게 애써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이름을 지나게 되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한여름밤의 꿈은 청년의 때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격한 연애 감정. 네. 그리고 그런 어긋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긋남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그 타이밍이 어긋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저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이런 건 필요 없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특히 결혼까지 이럴 때는 정말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네. 제가 제 친구가 7년을 사귄 사람과 헤어지고 네.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과 결혼한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 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운명론자는 아닌데 그래서 타이밍론자이기도 하거든요. 뭐 사랑도 그렇고 주차장 자리 잡는 것도 사실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KBS 주차장 자리 잡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타이밍 좋은 사람은 정말 나는 3-4바퀴를 돌고 있어도 안 나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운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타이밍이 정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역시 사랑이나 인생이나 이게 운의 좌우가 되는 걸까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운이 중요한 건 사실 인정을 해요. 근데 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량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차장에서 자리 잡을 때도 3-4바퀴를 돌았는데도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 좋은 사람은 바로 잡잖아요. 네. 근데 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 자리를 잘 잡을까?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차로 갈 것 같고 저 사람 차가 나갈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럼 그 사람 뒤를 따라가야지 그 뒤에 서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내가 그 운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운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네. 그래도 정말 자리 잘 잡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운이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운이 안 좋은데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결국 그 운이 나한테 오진 않잖아요. 네, 부럽기만 하고 끝이니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복권을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야지 내가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역량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명숙님께서 한여름밤의 꿈, 인간과 자연, 요정세계가 뒤엉킨 마법 같은 이야기네요. 아침부터 어느새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운명론자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타이밍론자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타이밍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연인 사이의 운명은 동양에서는 붉은 실로 이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같은 거 보면 붉은 실을 서로 그 붉은 띠를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은 그런 거죠.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운명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잠든 눈을 뜨는 순간 앞에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게 타이밍론자는 운명은 반드시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만 타이밍론자는 그 타이밍에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눈 뜰 때까지 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네. 눈 뜨는 순간 내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운명론자와 타이밍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네. 어느 순간 관심이 가게 되고 네, 어떻게 그쵸. 되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어디 궁금해지고. 갔지? 왜 그러지? 연락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여름밤의 꿈에서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는 그 어긋남들이 청년의 열정적인 사랑과 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여름의 숲이라는 설정도 중요한데요. 네. 안개가 껴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건 역시 청년의 때를 좀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 살까? 이게 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게 또 이 안개가 아닐까. 근데 이 혼란의 때가 아주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여름밤이란 계절적인 그 배경이 딱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밤이 또 청년의 때 잘 어울리는 은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청년에 어울리는 은유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통해서 사람 읽기, 세상 읽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다음 시간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은행이었습니다. 7848님 은행, 4001님 은행, 2196님 은행. 비가 부족한 곳에서 딱 맞게 내려주길. 저는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기에 우비 장화 착용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기. 네, 오늘도 힘내서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7135님 은행. 택시 운전 일을 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이 저도 이 방송 잘 들어요 하실 때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방송 모르는 사람 없기를 청취율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